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시험 객관식 문제풀이 51번부터 60번 문항까지 진행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화장품 시험 방법 중에서 원자 흡광 광도법에 따라 납시험을 할 때 검액의 조제 순서로 옳은 것은 하고 기억부터 쭉 해서 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문항은 쉽지는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는 납시험을 할 때 검액을 어떻게 조제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알아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뭐 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암기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납시험을 할 때 검액을 조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겠죠. 시험하기 위해서는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극초단파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시액 처리를 한 다음에 메칠 이소부틸케논 처리를 한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납시험 검액의 조제 순서를 찾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2번입니다.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착향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정하고 있다. 다음 착향제 성분 중에서 모노테르펜 계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일단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고시된 25가지는 전부 다 외우셨죠.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기에서 보시면 리날룰, 시트랄, 시트로네롤, 신나말, 리모넨 모두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고시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분은 향료라고 표시할 수 없고 이 성분명을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물어본 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에서 모노테르펜 계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5가지는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속하는 거고 그럼 모노테르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소프렌이라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이소프렌은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짜리인 탄화수소 물질이고요. 이러한 이소프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테르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노테르펜, 세스퀴테르펜, 디테르펜 이렇게 테르펜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소프렌이 2개 있는 것을 모노테르펜, 그러니까 화학 구조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이소프렌 3개, 디테르펜은 이소프렌 4개짜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노테르펜 계열의 향료를 살펴보면 리날룰, 리모넨, 시트랄, 시트로네롤, 제라니올 등을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까지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53번이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하라고 흔히들 불리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묻는 문제였습니다. 시트릭 애시드는 카르복시기가 3개 붙어있는 아하다. 아하는 알파 위치에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되어 있다. 말릭 애시드는 적포도주에서 발견되는 아하다. 락틱 애시드는 쉰 우유에서 생성되는 아하다. 시트릭 애시드는 감귤류에서 발견되는 아하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상세한 것까지 물어보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아하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에 답을 찾는 데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성분이 아니고요. 시트릭 애시드, 글라이콜릭 애시드, 말릭 애시드, 타타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드록시라고 하는 것은 OH기를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OH기가 알파 자리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하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트릭 애시드 등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총칭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트릭 애시드가 어디에서 추출되는지 감귤류,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사탕수수, 말릭 애시드는 사과, 타타릭 애시드는 적포도주, 락틱 애시드는 쉰 우유로부터 추출된다라는 것까지 이거를 알고 계시면 사실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카르복시기라고 하는 COOH, 산 애시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산 종류에는 카르복시기가 꼭 붙어 있습니다. 이걸 성질을 나타내는 작용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카르복시기로부터 첫 번째 탄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OH기,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되어 있으면 알파, 두 번째 탄소에 결합되어 있으면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그래서 보통 바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탄소에 결합되어 있으면 감마 하이드록시 애시드입니다. 그 자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파 자리, 베타 자리, 감마 자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 구조식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 부분을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아하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A 영역의 파장으로 적당한 것은,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파장의 길이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죠. 그거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UVC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가 될 정도로 파장이 짧은 거죠. 그래서 200에서 290 나노미터, UVB 290에서 320 나노미터, UVA 창문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의 자외선이죠. 320에서 400 나노미터. 그래서 1회차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뭐였어요? 자외선 A, B를 얘기하는 광노화와 관련된 파장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특별시험에서도 UV, A, B, C를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외선의 파장의 길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료 중에서 체질 안료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텔크 카올린 칼슘 카보네이트, 흑색 산화철, 울트라 마린 블루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항은 사실 체질 안료가 뭔지만 알면 그다지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질 안료가 어떤 사용감이라든가 역할과 관련된 안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대비되는 안료의 개념이 뭐예요? 바로 색상을 얘기하는 그러한 착색 안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색깔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색깔과 관련된 명칭을 찾으시면 되니까 그닥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체질 안료의 개념을 모른다면 풀 수 없는 문제였겠죠. 자, 체질 안료는 사용감, 역할 등과 관련이 있는 안료다라고 해서 텔크, 카올린, 칼슘 카보네이트, 실리카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어떠한 사용감이 있는지 어떠한 성상인지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텔크는 활석이라고 불리고요. 백색 분말의 성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사용감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질 안료에 속하고요. 피부에 어떤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안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올린은 차이나 클레이라고도 불리고요. 친수성으로 땀이나 피지 흡착력이 우수하니까 어디에 사용이 되면 좋겠어요? 바로 지성 피부에 사용하면 좋겠죠.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칼슘 카보네이트는 진주 광택이 나는 걸로 화사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리카는 부드러운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 체질 안료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체질 안료에 속합니다. 정리해주세요. 자, 블랭크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에 대한 건데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특정인들은 면역계의 과민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그 이외의 과민 증상, 안구가 충혈되거나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발진, 콧물, 호흡 곤란, 부종 등의 증세를 나타냅니다.
또한 화장품 착향제의 구성 성분으로 인해 이 증상이 발생되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죠. 이 알레르기는 지금 이 문항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소수의 특정인들한테만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던 어떤 착향제 구성 성분, 향료라고 표기할 수 없는 25가지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고시되어 있는 25가지도 그러한 연유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5가지를 이렇게 식약처에서 고시해 놓고 반드시 그 성분명을 표기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5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억 니은에 적합한 것은 계면활성제에 대한 어떤 종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 친유부와 친수부를 하나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가 않죠. 이러한 친수성 원료와 친유성 원료를 한 상에서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친수 부위가 녹느냐 어떤 이온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그 대전된 부위가 양이온의 성질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음이온의 성질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양쪽 다 pH의 범위가 변화하면서 양쪽의 성질을 띌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 게 바로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모발에 흡착해서 유연 효과나 대전 방지 효과, 정전기 방지 효과를 주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별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린스에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만 이 네 가지 계면활성제 중에서 어떤 자극의 정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물속에서 친수부가 대전되지 않으며 그랬으니까 바로 뭐가 나왔겠어요?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되겠죠. 이러한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자극이 적습니다. 따라서 자극이 적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 제품류에서 유화제나 가용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계면활성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품 원료 중에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으로 적당한 것은 하고 여드름 유발, 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장품 성분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1번 페트롤라튬, 파라핀, 글리세린, 소듐 락테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바셀린 같은 경우에는 백색 페트롤라튬이죠. 여기에서 그냥 페트롤라튬이라고 써주시면 사실은 조금 안 되고요. 백색 페트롤라튬으로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페트롤라튬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고 백색 페트롤라튬, 즉 바셀린은 제외하고 나머지 페트롤라튬은 사용 금지 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색 페트롤라튬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이것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라핀, 글리세린, 소듐 락테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는 여드름 유발 물질로서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은 폐색막을 형성을 해서 피부에 피부 호흡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드름 유발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피지가 잘 배출되어야 하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그러한 지성 여드름 피부에 폐색막을 형성한다면 그러한 피부들한테는 호흡이 방해가 되겠죠. 그런 원리로 여드름이 유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바셀린, 라놀린, 올레익 애시드 등이 바로 코메도제닉으로 알려져 있는 원료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으로 립스틱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중 립스틱 내용물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색소로 옳은 것은? 자, 등색 206호, 207호, 적색 201호, 205호, 206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색깔하고 호수가 나와 있는 건 타르 색소죠. 이러한 타르 색소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고 또 각각의 눈 주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라든가 그 다음에 영유아용,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라든가 화장 비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색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색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 색소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녹색 204호, 401호, 등색 206, 207호, 자색 401호, 적색 205, 206, 207, 208, 219, 225, 405, 504호까지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 색소입니다. 청색 404호, 황색 202호의 2, 204호, 401호, 403호의 1까지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 색소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전성분이 다음과 같을 때 녹차 추출물의 함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페녹시 에탄올은 사용 한도까지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성분을 살펴보면 정제수, 글리세린, 호호바 오일, 에탄올, 헥산다이올, 당나무 추출물, 녹차 추출물. 여기서 물어보는 녹차 추출물의 함량이 여기 있으니까 이 녹차 추출물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뒤에 페녹시 에탄올이 따라오는데요. 페녹시 에탄올은 보존제로서 사용 한도가 어디까지죠? 1.0% 이하까지죠. 그러면 이 녹차 추출물은 1% 이상 사용되었겠죠. 왜냐? 이 전성분 표시하는 것은 성분이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이 정제수, 그 다음이 글리세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차 추출물은 페녹시 에탄올보다는 양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뭐보다는 작아야 되겠어요? 당나무 추출물보다는 뭐 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로 나와 있는 성분은 당나무 추출물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당나무 추출물의 함량이 얼마였어요? 고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2.0%였죠.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일단 그 함량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함량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녹차 추출물은 바로 1에서 2% 사이의 함량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정리해 볼게요. 전성분을 표시할 때는 사용 함량 순으로 기재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하지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얘기했던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당나무 추출물은 함량이 2.0%입니다. 페녹시 에탄올은 보존제로서 사용 한도가 1.0%고 사용 한도까지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1.0%다라는 거 정리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